오후 2시 평범한 시장 나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제 팔을 붙잡더군요. 3천만 원만 주면 해드릴게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설마 진짜 그런 뜻인가? 55세쯤 되어 보이느니 여자를 다시 봤어요. 와, 몸매가 생각보다 괜찮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딱 붙는 옷까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손목을 잡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럽더라고요. 향수 냄새까지 완전히 준비한 거였어요.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매력적인데. 50년 살면서 처음 받는 제안이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결국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3만 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전통시장의 뜨거운 햇살이 준노의 이마에 땀을 맺게 했습니다. 50세가 된 그는 이제 혼자 사는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점심거리를 사러 나온 이런 평범한 외출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나 끓여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야채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뚝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의 준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5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선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를 준노는 알고 있었어요. 평소 야채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평소보다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슴선이 은근히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준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 미선이 준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유혹적이기도 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3만 원만 있으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미선의 말에 준호는 순간 멈춰섰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리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기 미선이가 뭐 하는 거야? 남자랑 무슨 얘기를 저렇게 가까이 대고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마 정말 그런 뜻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니 몇몇 상인들이 이쪽을 헬끝을 보고 있었어요. 저 남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미선이가 요즘 이상해. 장사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미선이 준호의 손목을 살며이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동시에 주변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고 있었어요. 얘야, 저 사람들 수상하다. 미선이 완전히 돌았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떠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동시에 호기심과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여자의 온기가 그리웠거든요. 정말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자분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준노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확히 그의 상황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외로워 보이나? 준노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성적으로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선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미선의 집은 시장 뒤편 깔끔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준노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오르며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서로 원하는 일이잖아. 미선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그녀의 몸매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나이에 비해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걸음걸이도 우아했습니다. 생각보다 매력적이네. 그런 생각이 들자 준호는 자신을 꾸짖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선이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단정하게 정리된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집 전체를 포근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선이 준노를 안내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준노는 진짜 둘만의 공간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이었는데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노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드릴까요? 미선이 물었지만 준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이 상황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선이 주호 앞에 섰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주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자의 손길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 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롭고 유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공포에 질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뭐지? 갑자기 왜 이래? 미선의 손이 그의 셔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요? 무슨 일이에요? 준우가 물었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쾅쾅쾅. 이번에는 뭔가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미선의 급변한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유혹하던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거기 있는 거 다 한다.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발음이었어요. 미선이 준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준호는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구나. 그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 남자가 남편인가? 아니면 전 남편?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무언가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창밖의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쾅쾅쾅. 이번에는 창문을 직접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유리가 깨질 것 같은 충격이 방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미선이 그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준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도 느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준호는 그제야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3만 원을 제한한 거구나. 그녀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전 남편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창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문 안 열면 창문으로 들어갈 거야. 미선이 준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됐는데 계속 이래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자 준호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혼자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주우가 미선의 손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미선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고마움 이상의 것이 느껴졌어요. 창밖의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의 소리가 잠시 잦아들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가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가 더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이 번진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준호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욕망이나 기대감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미선이 간단한 라면을 끓여주었지만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미선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는 묘한 실망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실망감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그래서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황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찰칵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어요. 미선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말 들어오는 건가?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어요. 준호는 미선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의 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었어요. 하지만 문 너머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준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거친 남자가 아니라 60대 정도의 할머니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미선아,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선이 준호 뒤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준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아까 그 남자는 뭐였지?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수가 또 왔다면서 이웃사람이 알려줬단다. 경수라는 이름을 듣자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노는 그제야 경수가 전 남편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지금은 괜찮아요. 미선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할머니가 준노를 처음 제대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준노의 얼굴을 훑어본 후 미선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선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분들을 속이면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분들 그럼 나만 속인 게 아니라는 뜻인가?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선이 할머니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 할머니가 미선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준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뭔가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니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의 호기심과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가 준노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 미선이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말해보세요. 준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3만 원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상시처럼 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준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상해지셨다는 건가요? 할머니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자분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해요. 어머니. 미선이 당황하며 할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돈을 받고 무언가를 해준다는 식으로 준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그런 뜻이었던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머니의 다음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집으로 데려와서는 차나 음식만 주고 보내거든요.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사실을 말하는 거니? 할머니가 준호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준호는 이제야 진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선이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방식을 택한 걸까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준우가 미선에게 직접 물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와요. 하지만 그런 제안을 하면 와주시잖아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뭔가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할머니가 준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셨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준호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대부분 상황을 알고 나면 화내면서가 버려요. 할머니의 대답에 준호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거절과 모욕을 당했을까?
준노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놀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괜찮다면 제가 계속 와도 될까요? 미선과 할머니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미선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우시다면 제가 가끔 들를게요. 그 말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준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미선의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그녀가 신경 쓰일까? 준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선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유혹적인 모습이나 애매한 제안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미선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처음 봤던 유혹적인 표정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준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더 편안해 보였고 평범한 집안옷을 입은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준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혼자 먹던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어요. 정말요? 요리 잘 못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준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전 남편이여.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미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구나. 그 순간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준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미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뭐지? 단순한 동정심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답을 찾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준우가 미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뭔 일이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미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선 씨. 준우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미선이 그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노 씨 다행이에요. 뭔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경수가 술 먹고 와서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당신이 매일 온다는 걸 알고 화가 났대요. 준노는 자신 때문에 미선이 다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경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준노가 미선을 부축하려 하자 그녀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준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격양된 반응이었습니다. 미선이 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서. 그 순간 준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선을 단순히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미선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준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미선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나 또 왔다. 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고 위험해 보였어요. 준노는 미선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막아야 해.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경수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수가 준우를 보며 소리쳤어요. 내 여자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준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는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누가 나서서 그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준노가 먼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준노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젊을 때 운동을 해서 몸이 단단했거든요. 그만하세요. 준노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경수가 당황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준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너 뭔데 나서는 거야? 경수가 소리쳤지만 준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경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지킨다고 웃기네. 그가 다른 손으로 준노를 치려 했지만 준노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수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아야 놓아. 경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집에 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도 충분해요. 문 부은 것, 미선 씨 다치게 한 것, 준노의 말에 경수의 기세가 꺾였어요. 실제로 경찰이 개입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경수가 항복하듯 손을 들었어요. 준우가 그를 놓아주자 경수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준노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경수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준호는 미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준노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미선이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우도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선 씨, 저는 그가 말을 망설이자 미선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오해와 혼란은 사라지고 진짜 감정만이 남았어요. 준우가 미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얼루만졌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선이 그의 손을 자신의 볼에 포채 눈을 감았어요. 준노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노 씨, 미선이 그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촉촉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선에게서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그녀만의 체취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냄새였어요. 저도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미선이 준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준호는 미선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에게 완전히 맡겨졌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며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준우가 미선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미선이 작은 한숨을 쉬며 그의 품에서 녹아들었어요. 오늘 밤 혼자 두기 싫어요? 미선의 속삭임에 준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노는 아침마다 미선과 함께 시장으로 나갔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미선의 동반자였습니다.
야채 좌판 옆에서 그녀를 도우며 함께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나? 미선이가 결국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준노와 미선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애정을 느꼈거든요. 저들 보기 좋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이제는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더 많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그런 관계로 오해받았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절망적인 표정이나 애매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준노 씨 토마토 어때요? 미선이 싱싱한 토마토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밝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런 미선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오후 미선의 어머니가 시장을 찾아왔어요. 미선아,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노 씨 덕분이에요. 미선이 준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웃는 걸 본래 됐거든요. 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미선 씨 덕분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일이 기대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준노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미선과 함께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미선이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정말요? 네, 감자탕 만들어 드릴게요. 준노의 요리 실력은 미선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혼자 살면서 터득한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노 씨, 처음에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노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제안, 당황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점차 알게 된 진실들. 전혀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미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속여서 미안해요. 속인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거였잖아요. 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좀 특이했을 뿐이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서로를 이어준 소중한 인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준노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었습니다. 외로움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옆에서 잠든 미선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준노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미선이 말했어요. 준노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준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둘 정말 잘 어울린다. 나이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구나. 준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미선의 3만 원 제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찾아가는 신호였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준노와 미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